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사실은 괜찮은 입지의 재개발 지역에는 감정평가액이 좀 크다든지 뭐 아니면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1 도정법 76조 1항 7호 라목에 명시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인데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저렴한 피로 집을 두 개를 이제 매수를 해서 나중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1+1 입주권을 취득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액이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을 때 사고 파는 그게 조금 손바뀜이 쉽지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완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가져가 보시면 그 투자의 매력이 또 좀 상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뭐 그런 경우에도 부산에 이제 모 구역에 아파트 두 채랑 그리고 상가랑 이렇게 하나를 받는 그런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가 호실을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벌써 임대차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들 집 한 채 살 금액의 프리미엄으로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상가까지 매수를 하고 보니까 굉장한 이 매력이 있네 그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동안은 투자 금액이 너무 덩치가 커서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차라리 분산을 해서 이 구역에 하나 그리고 다른 구역에 하나 이렇게 한번 사보시는 방법이 오히려 절세 포인트나 이런 걸 활용하기는 더 좋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드려 왔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 1+1 물건이 그다지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과세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여기 조문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지만 라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74조 1항 5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았던 그 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는 보통 입주할 때 사용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고 우리가 입주를 하죠. 입주하고 나서 정말 뭐 늦으면 1년 뒤 아니면 심지어 아직까지 입주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전 고시가 안 난 구역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런 경우에라도 이전 고시가 나고 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이거는 못 팔고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주택 전매나 권리 그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냥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2년 동안 입주해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전 고시 안 났다. 고시 나는 날부터 3년을 들고 있어야 되니 거의 뭐 하나는 오랜 기간을 들고 있어야 되고, 요 작은 걸 처분하기 전에는 1+1에 덩치 컸던 거 있죠. 그거는 먼저 파는 순간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 같은 날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A와 B가 서로 1년 차이 나야 되는 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1+1은 이 요건 자체가 충족이 불능이잖아요. 동시에 등기가 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러다 보니까 절세 차원에서는 일반 세율을 내면서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기다렸다가 작은 걸 먼저 일반 세율로 양도하고, 그걸 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셔서 작은 거를 일반 세율로 양도를 하고, 그리고 큰 거 하나 남은 거를 비과세로 처분하는 정도의 이런 투자는 굉장히 사실은 괜찮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니 메리트가 그냥 확 떨어지죠. 그럴 때는 정말로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 다만 종부세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고가주택으로 큰 걸 가져가고 한 채 그 가액이 시세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은
또 어쩔 수 없이 종부세가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세금 차원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프리미엄을 놓고 볼 때는 보통은 각각 8사랑 만약에 5구를 1+1 돼 있는 거다 이러면 8사 하나가 피가 예를 들어서 3억이고 5구 하나가 정상적일 거래일 때 피가 2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1+1의 피를 산정을 할 때는 3억 플러스 작은 거는 절반 정도 1억 이렇게 해서 한 4억 정도 요 정도로 프리미엄을 산정을 하는 게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감정평가 덩치가 뭐 너무 커서 도저히 움직이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 이러면 또 하나를 피를 또 더 확 낮추어서 이렇게가 뭐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래들을 사셨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1+1을 투자 관계를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1+1을 받는 이 자격이 소장님 어떤 거 기준으로 되나요? 이제 이렇게 궁금할 때 하나는 보통 감정평가액이죠. 감정평가액의 합이 분양받고자 하는 요 평형 만약 84+5구라고 하면 요거의 분양가 두 개의 합 분양가 더하기 분양가 두 개의 합보다 내 감정평가액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요 평형을 다 받으려고 하면 두 개의 분양가의 가장 최고가 있죠. 최고가. 가장 RR층에 배정되어 있는 그 최고가 두 개의 조합은 분양가 합보다 커야지만이 안전하게 어디에 동호수 추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이 안 나겠죠. 또 분양가 가액도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 있든지 아니면 좀 더 손쉽게 1+1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예를 들어서 건물을 3층짜리 건물에 여기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 지하가 예를 들어 뭐 창고인 그런 건물들도 있을 거고 지하도 반지하로 예를 들어 주택으로 뭐 세를 주고 있는 그런 건물이 뭐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건물이 각각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요건 A 건물 요건 B입니다. 그리고 1층은 전부 걸린이에요. 걸린 1층은 전부 걸린으로 세를 다 주고 있고 2층이 주택이고 3층도 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2층도 주택 3층도 주택 이럴 때 여기 지하에 있는 요 주택 면적 있잖아요. 요 지하에 있는 주택 면적은 여기 합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가 찍는 겁니다. 한번 정리가 알고 있다가도 한 1년쯤 문 지나갔고 누군가가 소장님 지하에 이게 뭐 면적이 주택이라고 하면 1+1 산정할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받잖아요. 분명히 다 정리해놨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갔던가 안 들어갔던가 그런 사례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뭐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을 하는 거기에 이제 추진위원장님이신가 봐요. 구역 지정은 됐고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소장님 유튜브에 재개발 이렇게 뭐 자격이나 검색을 해보면 초롱부동산 TV에 뭐 자료들이 많아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정답을 딱 주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조합원 되실 분들이 막 전화가 오는데요. 1+1 신청할 때 지하에 요 주택이면 이 면적을 산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다 옛날에 공부했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탁 전화를 받으니까 들어갔던가요? 안 들어갔던가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이러고는 제가 교수님께 전화로 정확한 카톡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답변을 받고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라고 해. 그리고 저도 까먹기 전에 다시 또 유튜브에 정리를 해놔 놓으면 언젠가 세월이 지나도 제가 또 요 영상을 들여다보면 다시 질문을 안 드려도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1+1 신청할 때 도정법 76조 1항 7호 라목 1+1으로 입주권 2개를 받는 자격의 가장 기본은 감정평가 합이 가장 최고가 분양보다 더 크든지 뭐 이런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을 전부 다 합해서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4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그 140 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가 뭐 만약에 뭐 한 3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하입니다. 지하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면 지하까지 다 합산해서 전체 주택용으로 돼 있는 거를 지하 2층 3층이 주택용이라면 요 세 개의 층을 다 합산을 해서 만약에 140이라고 하면 140 빼기 6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남나요? 140 빼기 60. 그러면 80이 남네요. 그죠? 그러면 요 주거용의 면적이 140인분은 84 플러스 59가 안 되고 59 플러스 59밖에 안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145제곱미터의 요 세 개 층 면적의 합을 주거용으로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분은 145에서 빼기 60을 하면 86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84 플러스 59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원래 전용 면적이 59.9862 뭐 아니면 84.8612 이런 식이기 때문에 84, 59 이렇게만 합산하시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85 플러스 60 요 면적은 되어야 되니까 최소 그냥 합해서 145가 넘으면 84 플러스 59 정도가 가능한데 지하가 주거용이면 합산을 해도 되지만 지하가 창고라든지 이런 근린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는 빼셔야 되고 2층이 주택 1층이 뭐 근린이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근린은 또 빼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을 이제 합산을 해서 주택 1 플러스 1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1의 아까 투자 매력은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자칫 세금 폭탄입니다. 양도세도 폭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개를 보유를 하셔야 되고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작은 걸 팔기 전까지는 큰 그 평형을 보통은 지니기가 쉬우니까 종부세도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프리미엄이 아주 급매로 나온 게 있다 하면 투자를 해봄직한 그런 투자법이 1 플러스 1을 사시는 그런 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라고 오늘 올려드립니다. 지하에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은 포함이 됩니다. 1 플러스 1 신청하실 때. 이렇게 가끔씩은 초롱부동산에 재개발 관련된 애매한 질문들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정답을 찾고 그리고 한 번씩 유튜브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경기도의 서울의 모 추진위원장님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